깊은 밤, 집 안은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끝없이 울려 퍼집니다. 65세쯤 된 한 남자가 거실 소파에 홀로 앉아 있어요. 두 손으로 식어버린 차잔을 꼭 감싸쥔 채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뱉어냅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건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눈빛에서 내가 조금씩 투명 인간이 되어가는 게,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 한마디에 방 안 공기가 더 무거워집니다. 여러분, 남자에게 가장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몸의 반응이 느려지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느낌이 스며드는 순간입니다. 그 눈빛이 서운해지고 대화가 줄어들고 서로의 손길이 어색해지는 그 순간이요. 평생 함께 일군 가정이 조용히 멀어지는 느낌. 그게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는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박세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85세가 되었고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61년째 진료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환자만 수십만 명이 훌쩍 넘습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눈물을 보며, 한숨을 보며, 그리고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정말 단 하나의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답은 약국 진열대에도, 비싼 건강식품에도, 심지어 병원 처방전에도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답은 이미 우리 집 부엌 찬장, 그 가장 낮은 칸에 조용히 놓여있는 그 하얀 가루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베이킹소다요. 저는 85세인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오늘도 괜찮구나 하고 작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여전히 제 손을 잡아줍니다. 6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선생님, 이제 늦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셨지만 저는 한 번도 늦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늦는 건 시작하지 않는 순간이기 때문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70세가 넘으셔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조금 뛰고 거울 속 내가 다시 생기 있어 보이고 옆 사람의 눈빛이 따뜻해지는 그런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천천히 시작해볼까요? 제가 61년 동안 지켜온 진료실 문을 오늘은 여러분께 살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 정말 많이들 하시죠? 진료실에서도, 길에서도, 심지어 가족끼리 밥 먹을 때도 자주 듣는 말이에요. 저는 61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말에 동의해 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으면 아직 충분히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50대 후반, 60대가 되면서 몸이 조금씩 달라진다고 느끼시는 건 사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뻐근하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무엇보다 부부 사이에 조심스러워지는 순간들이 늘어나죠.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겉으로 보이는 근육이나 관절 때문만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가장 먼저 설명드리는 4가지 보이지 않는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혈류순환이 서서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연구를 보면 10년이 지나갈 때마다 혈류량이 평균 7%에서 많게는 18%까지 줄어든다고 해요. 피가 덜 돌면 몸 구석구석이 차가워지고 반응도 느려지고 예전처럼 오래 버티지도 못하죠. 따뜻한 물이 잘 돌지 않는 오래된 난방관처럼 처음엔 미세하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집 전체가 차가워지는 것과 같아요. 두 번째는 산화질소라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산화질소는 혈관 벽의 자, 이제 편하게 열어 라고 속삭이는 신호예요.
젊었을 때는 이 속삭임이 또렷하고 강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작아집니다. 신호가 약해지면 아무리 심장이 힘껏 뛰어도 혈관은 반응을 안 해요. 문 앞에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과 같죠. 아무리 좋은 의지가 있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이 점점 산성 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겁니다. 고기 위주의 식사, 술 한 잔, 늦은 저녁, 그리고 매일 쌓이는 스트레스. 현대인의 생활이 몸을 계속 산성으로 몰아가요. 산성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제대로 숨을 못 쉬고 에너지를 만들 힘도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세포들이 숨 좀 쉬게 해주세요 하고 조용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가슴 아픈 변화는 바로 마음과 감정의 쌓임이에요. 또 안 되면 어쩌지, 내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어쩌지, 이런 작은 불안 하나만으로도 신경계는 살짝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마음이 긴장하면 몸은 아무리 준비가 되어도 문을 닫아버려요. 저는 이걸 마음의 녹이라고 부르는데 엔진은 멀쩡한데 녹이 슬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아요. 녹이 슬면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힘을 못 씁니다.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오래된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안쪽에 녹이 슬고 석회가 쌓이고 물 압력은 점점 약해집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펌프만 더 세게 돌리나요? 아니죠. 먼저 관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녹을 녹이고 흐름을 좋게 만든 다음에야 압력을 올려도 물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혈관을 깨끗이 하고 신호를 다시 강하게 만들고 몸의 산성을 중화시키고 마음의 녹을 녹여줘야 비로소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자연스러운 힘이 돌아옵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이 네 가지를 매일 챙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가볍고 아내와 눈 맞출 때 아직도 가슴이 조금 설렙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그 아주 단순하지만 확실한 방법들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61년 동안 진료실에서 수십만 명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건 바로 이것이에요. 남성의 힘이라는 건 결국 세 가지 축이 고요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자연스럽게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황금 삼축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거창하게 들리실까봐 늘 미소 지으며 말씀드려요. 걱정 마세요. 이건 학창시절 배운 복잡한 공식이 아니라 우리 몸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첫 번째 축은 고품질 혈류예요. 피가 따뜻하고 맑게 또 충분히 흘러야 합니다. 그래야 반응이 빠르고 오래 지속되고 내가 원할 때 시작하고 원할 때 멈출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컨트롤이 생깁니다. 젊었을 때 별 생각 없이도 몸이 먼저 앞서가던 그 느낌이요. 혈류가 좋으면 몸이 조용히 속삭여줍니다. 괜찮아. 준비됐어. 그 한마디면 마음이 절반은 놓여요.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혈류가 살아나면 몸이 먼저 용기를 줍니다. 그 말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두 번째 축은 세포 환경 최적화예요. 세포 하나하나가 편안하게 숨 쉴 수 있어야 에너지가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몸이 무겁지 않고 하루 종일 피곤이 쌓이지 않고 밤이 되어도 아직 힘이 남아있는 상태요. 세포가 숨을 잘 쉬면 우리 몸은 더 달라고 애원하지 않아요. 대신 충분히 있어요 하고 조용히 웃어줍니다. 그 차이가 정말 큽니다. 세포가 편안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저녁이 되어도
눈빛에 힘이 있어요. 아내가 오늘 좀 다르네 하고 먼저 손을 잡아주는 날이 늘어나죠.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신경과 감정의 안정이에요. 마음이 편안해야 신호가 또렷하게 전달되고 몸이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사라지는 순간 진짜 편안함이 시작돼요.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드려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을 글썽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마음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뜻이겠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이 먼저 문을 열어줍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축이 살아난 신호예요. 이 세 축이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어떤 약을 먹어도, 어떤 비싼 보조제를 먹어도 결국 한계가 와요. 반대로 이 세 축이 부드럽게 맞물리기 시작하면 70대, 80대라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슴이 살짝 뛰는 설렘을 다시 느낄 수 있어요. 저는 85세인 지금도 매일 아침 이 세 축을 확인합니다. 손을 쫙 펴보고 따뜻한 물 한 모금 마시고 아내 손을 잡아보면 아, 오늘도 괜찮구나 하고 조용히 웃음이 나와요. 그게 바로 황금 삼축이 맞물린 증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들은 바로 이 세 축을 한꺼번에 아주 부드럽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게 살리는 자연스러운 열쇠들입니다. 약이 아니라 우리 집에 이미 있는 재료로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힘을 다시 깨워주는 방법이에요. 6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열쇠를 돌려보시고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몸이 먼저 나를 안아주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곧 그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더 귀 기울여 주세요. 지금부터 그 첫 번째 열쇠를 천천히 열어볼게요. 저는 진료실에서 70대 한 어르신을 만났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건강하신 분이셨는데도 눈빛이 조금 흔들리고 계셨어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면 너무 긴장돼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가슴이 쿵쾅거립니다. 그러다 보니 더 안 되는 악순환이에요. 그 한마디에 그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그분 손을 꼭 잡고 아주 천천히 따뜻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힘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더 큰 부담만 줄 뿐이죠. 그분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우리 몸은 원래 힘이 넘치는 곳이에요. 그 힘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잠들어 있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잠든 에너지가 편안하게 흐를 수 있도록 길만 살짝 터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깨에 맺혀 있던 긴장이 풀리면서 아, 그런 거였군요. 하는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때도 지금도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억지로 힘을 내는 건 젊었을 때도 힘들었잖아요. 하물며 지금은 더 그렇죠.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알아서 해주는 것이에요.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돌아오면 긴장은 사라지고 대신 아주 조용한 설렘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 설렘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몸이 이제 괜찮아 하고 먼저 말해줄 때 생기는 거예요. 저는 85세인 지금도 그 말을 몸으로 느끼고 살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손을 쭉 펴보고 따뜻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나면 몸이 먼저 어서 와요. 기다렸어요 하고 반겨줍니다. 그 느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아내와 눈 맞추는 순간에도
아직도 내가 여기 있구나 하는 안도감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야 미소가 번집니다. 그 길을 여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그 하얀 가루, 베이킹소다예요. 베이킹소다는 혼자서도 훌륭하지만 자연 재료들과 함께 쓰면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문을 스르륵 열어줍니다. 약처럼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잠긴 문을 부드럽게 녹여주는 열쇠 같은 거죠. 61년 동안 수많은 분들이 이 열쇠를 돌려보시고는 선생님, 이제야 알겠어요. 억지로 하려고 했던 게 문제였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이어 이제는 몸이 먼저 나를 이끌어줍니다. 라는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가 진료를 계속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도 곧 그 느낌을 느끼실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는 그 조용하고 따뜻한 설렘을요. 긴장이 풀리고 대신 기대가 생기고 옆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가슴이 살짝 뛰는 그 느낌을요. 그건 약이 주는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몸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생명력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에요. 자, 이제부터 그 길을 하나씩 아주 천천히 열어볼게요. 첫 번째 열쇠는 아침에 마시는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제가 61년 동안 지켜온 그 문을 오늘은 여러분께 살짝 열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 진짜 문을 열 시간입니다. 제가 61년 동안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드렸던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레몬 팔스 베이킹소다 물이에요. 이 한 잔이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68세 김영철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영철 어르신을 처음 뵌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데 발걸음이 무거우셨어요. 은퇴하시고 3년. 부부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아는 거리만 쌓이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아내가 먼저 피하는 눈치예요. 내가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쓸쓸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저는 그분에게 아주 작은 것 하나만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300ml 한 잔을 준비하세요. 물은 너무 뜨겁지 않게, 손이 닿아도 편안한 온도로요. 거기에 베이킹소다를 칼끝에 살짝, 정말 4분의 1티스푼도 안 되게 넣고 레몬 반 개를 꾹 짜서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천천히 숨 쉬듯이 마신 다음 창문을 열고 20일, 3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그게 다예요. 처음엔 그게 다예요.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일주일 뒤 전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침에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아내가 커피 타주면서 오늘 얼굴이 밝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2주쯤 지나서는 아내가 먼저 손을 잡더라고요. 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61년 진료 중 가장 따뜻한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레몬에 든 비타민C와 구연산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라는 부드러운 신호를 만들고 베이킹소다가 밤새 쌓인 산성을 조용히 중화시켜줍니다. 그러면 혈관이 스르륵 열리고 피가 따뜻하게 돌기 시작해요. 아침에 한 잔만으로도 하루 종일 몸이 가볍고 눈빛에 생기가 돌아옵니다. 김영철 어르신은 지금도 그 한 잔을 하루의 첫 번째 사랑 고백이라고 부르세요. 두 번째 열쇠는 조금 더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데워주는 비트플라스 베이킹소다 주스예요. 71세 최상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심장에 스텐트 시술을 받으신 뒤 약 부작용 때문에 더 위축되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약 먹으면 입이 쓰고 몸이 더 무거워져요. 저는 그분에게 비트를 권했어요. 어릴 때부터 싫어하셨대요. 그래도 하루 한 잔만,
2주만 참아보세요 하고 말씀드렸죠. 작은 비트 반개를 깨끗이 씻어 믹서에 갈고 베이킹소다를 칼끝만큼만 살짝 넣고 물 1컵 정도만 부어서 천천히 마십니다. 오후 5시쯤 해가 살짝 기울 때쯤 마시면 가장 좋아요. 3일째 되던 날 어르신이 전화하셨어요. 선생님, 몸이 따뜻해져요. 발끝까지 온기가 퍼지는 기분이에요. 약보다 훨씬 편하네요. 그리고 10일쯤 지나서는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요즘 당신 손이 따뜻하네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비트에 든 질산염은 몸속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면서 혈관을 4-6시간 동안 부드럽게 열어줍니다. 거기에 베이킹소다가 더해지면 그 흐름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래가요. 많은 분들이 몸이 따뜻해진다고 하시는데 그건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피가 더 잘 돌고 있다는 증거예요. 최상규 어르신은 지금도 그 주스를 하루의 2번째 데이트라고 부르시며 아내와 함께 마신다고 하셨어요. 이 2가지만으로도 이미 황금 삼축이 살짝살짝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레몬물로 하루를 열고 오후 비트 한 잔으로 따뜻하게 드면 저녁이 되면 몸이 먼저 오늘은 괜찮아 하고 말해줍니다. 아직 3가지 열쇠가 더 남아있어요. 특히 저녁과 밤에 더 큰 힘을 주는 방법들이죠.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밤이 조용히 달라질 거예요. 이제 저녁과 밤을 위한 3가지 열쇠를 드릴 차례예요. 아침과 오후로 몸을 깨웠다면 저녁부터는 그 깨어난 힘을 조용히 품어주고 더 오래, 더 편안하게 간직해주는 시간이 필요하죠. 제가 61년 동안 가장 많이 눈물과 웃음을 함께 나눴던 순간들이 바로 이 저녁 시간과 관련이 많았습니다. 3번째 열쇠는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에 꿀과 베이킹소다예요. 74세 이정수 어르신을 처음 뵌 날 진료실에서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여시는데 목소리가 작게 떨리셨어요. 선생님, 밤만 되면 너무 긴장돼요. 잠도 안 오고 옆에서 자는 아내 생각만 해도 미안해집니다. 그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삼키셨을지 가슴이 시렸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작은 저녁 의식을 하나 알려드렸어요. 잠자리 1시간쯤 전에 우유 200ml를 따뜻하게 손이 닿아도 뜨겁지 않을 정도로만 드세요. 거기에 꿀 1스푼을 살살 녹이고 베이킹소다는 정말 칼끝에 살짝 묻힐 정도만 넣으세요. 그리고 침대에 앉아서 천천히 마시며 숨만 깊게 쉬어보세요. 그게 다예요. 처음엔 그거면 되나요 하시며 웃으셨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전화 목소리가 한없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은 정말 평온했어요. 긴장이 풀리니까 잠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내도 옆에서 숨소리가 편안하다고. 그리고 한 달쯤 지나서는 이제 내가 먼저 아내를 안아도 아내가 놀라지 않아요 라는 말이 따라왔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도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우유에 든 트립토판과 칼슘이 신경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꿀이 부드러운 에너지를 주고 베이킹소다가 위산을 중화시켜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긴장이 풀리면 그날 밤 몸이 먼저 괜찮아. 지금은 편히 쉬어도 돼 하고 말해줍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정수 어르신은 지금도 그 우유를 하루의 마지막 포옹이라고 부르세요. 4번째 열쇠는 특히 말초 순환이 약하신 분들께 따뜻하게 다가가는 생강 펼 베이킹소다 차예요. 72세 박재민 어르신은 선생님, 발이 항상 차가워요. 특히 밤에 더 그래요 라고 하셨죠. 생강을 싫어하시는 분이 많아서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하루 한 잔만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껴보세요 하고 권했어요. 신선한 생강을 얇게 3-4조각 썰어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린 뒤 베이킹소다를 칼끝만큼만 살짝 넣어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2시간 전쯤이 가장 좋아요. 5일째 되던 날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발끝까지 따끔따끔 온기가 퍼져요. 양말 두껍게 신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아내가 내 발을 만지더니 당신 발이 따뜻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저도 웃음이 났습니다. 생강이 몸속 깊이 온열을 퍼뜨리고 베이킹소다가 그 흐름을 더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발끝까지 피가 돌면 온몸이 안정되고 자연스럽게 편안함이 찾아와요. 박재민 어르신은 지금도 그 차를 마시며 이게 내 발난로라고 하시며 웃으세요. 마지막 5번째 열쇠는 특히 중요한 날, 관계를 앞두고 자신감을 더해주는 석류주 뼈표 베이킹소다예요. 69세 윤석현 어르신은 선생님,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또 긴장부터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죠. 석류즙을 권하자 설탕도 없고 맛이 새콤해서 좋다고 하셨어요. 설탕 없는 석류즙, 애니 우실이래 베이킹소다 칼끝만큼만 넣고 관계 1시간쯤 전에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이 수줍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날은 정말 달랐어요. 긴장이 덜하고 마음이 편안해서 오랜만에 아내와 눈 맞추며 웃었어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이 이제 석류즙이 우리 집 데이트 주스가 됐어요. 석류는 항산화력이 가장 뛰어나 혈관을 보호하고 지속력과 자신감을 부드럽게 채워줍니다. 거기에 베이킹소다가 더해지면 그 힘이 더 깊고 오래가요. 윤석현 어르신 부부는 지금도 특별한 날이면 둘이 석류 한 잔씩 마시며 웃으신대요. 이 5가지가 바로 여러분 집에 이미 있는 재료로 황금 삼축을 깨워주는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열쇠들입니다. 아침 레몬물로 하루를 열고 오후 비트로 두고 저녁 우유와 생강으로 품어주고 석류로 마무리하면 하루가 조용히 따뜻해집니다.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 몸에 가장 잘 맞게 쓸 수 있을지, 그리고 절대 조심해야 할 순간들은 언제인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 열쇠를 전해드리면서 가슴이 설레는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죠. 그런데 제가 61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드렸던 말씀을 이제야 꺼낼 때가 됐습니다. 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모든 분에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니까요. 저는 늘 안전이 제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한마디가 제 진료의 첫 번째 원칙이에요. 특히 이런 분들은 어떤 것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해 주세요.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스텐트 시술을 받으셨거나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 당뇨 합병증으로 약을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신 적이 있는 분들, 그리고 제산제, 강한 이뇨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에는 베이킹소다가 몸의 산염기 균형이나 칼륨 나트륨 같은 전해질에 변화를 줄 수 있어요. 아주 드물지만 부종이 생기거나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생기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시작은 정말 조금만, 칼끝에 살짝 묻힐 정도만 해보세요. 그리고 몸이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멈추세요. 그게 몸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아주 조금씩, 아주 천천히 합니다. 몸이 좋아요 하면 조금 더 걷고, 조금 쉬어요 하면 바로 멈춥니다. 그게 진짜 오래가는 비결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중단하고 가까운 병원을 찾아주세요.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누르는 느낌이 들거나 발이나 얼굴에 부기가 생기거나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껍거나 구토가 나오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평소와 다르거나 이건 몸이 지금은 무리예요 하고 조용히 말해주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몸은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한 번은 70대 초반 어르신이 레몬물을 너무 많이 드셨다가 속이 쓰리다고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셨던 말이 선생님 말씀대로 조금씩만 할 걸 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게 큰 교훈이 됐습니다. 그 뒤로 저는 더 조심스럽게, 더 따뜻하게 말씀드리게 됐어요. 자연적인 방법은 약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몸과 함께 걷는 거예요.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천천히 가는 거죠. 또 한 분은 신부전이 있으신데 베이킹소다를 조금 과하게 드셨다가 발이 붓는다고 오셨어요. 다행히 빨리 멈추고 병원에서 조정하니 괜찮아졌지만 그때 그분이 저에게 선생님, 제가 너무 서둘렀어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아요.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두르지 않아요. 천천히 내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함께 걸어가면 됩니다. 제가 61년 동안 지켜본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금씩 걸어가시면서 다시 웃으셨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몸이 먼저 고마워하고 웃어줄 테니까요. 이제 이 5가지를 어떻게 하면 내 생활에 부담 없이 내 몸에 가장 잘 맞게 넣을 수 있을지 그 실천 로드맵을 조용히 알려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씩 따뜻해지는 걸 제가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여러분, 5가지 열쇠를 다 들려드렸는데 혹시 지금 머리가 조금 복잡해지셨나요? 이걸 다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시며 어깨가 살짝 무거워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진료실에서도 늘 그런 눈빛을 마주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가장 따뜻하게 드리는 말이 있어요. 하루에 5가지를 다 할 필요 전혀 없어요. 한 가지만, 정말 한 가지만 골라서 2주만 해보세요. 그게 여러분과 몸이 나누는 첫 번째 약속이에요. 저는 메뉴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옷장, 문을 살짝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 몸이 제일 편해하는 옷, 한 벌만 골라 입으면 됩니다. 어떤 분은 아침 레몬물이 딱 맞고, 어떤 분은 저녁 우유 한 잔이 딱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석류 한 잔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지죠. 그게 정답이에요. 모두가 5벌을 다 입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를 들어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피곤하신 분은 레몬물 한 잔부터 시작하세요. 발이 차고 저녁만 되면 몸이 식는 분은 생강차나 따뜻한 우유 한 잔만 먼저 해보시고요. 중요한 날이 다가오면 긴장이 앞서시는 분은 석류 한 잔만 조용히 준비해보세요. 그리고 2주 뒤에 몸이 고마워하고 말하는 걸 느껴보세요. 그 느낌이 오면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만의 방법이에요. 한 어르신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선생님, 나는 아침 레몬물만 3주 했는데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서 다른 건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저는 저녁 우유 한 잔만으로도 밤이 편안해져서 그거 하나만 계속할래요. 또 다른 분은 석류 한 잔 마시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서 그것만 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많이 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기뻐하는 걸 조용히 계속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에요. 저는 85세인 지금도 하루에 딱 2가지만 합니다. 아침에 레몬물 한 잔, 저녁에 우유 한 잔.
그걸로 충분해요. 내 몸이 이제 됐어 하고 웃어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처음엔 정말 조금만. 베이킹소다는 칼끝에 묻힐 정도로만. 그리고 매일 아침 오늘 몸이 어때 하고 조용히 물어보세요. 몸은 거짓말 안 합니다. 좋다고 하면 조금 더 하고, 조금 무겁다고 하면 멈추고. 그게 여러분과 몸이 나누는 가장 따뜻한 대화예요. 61년 동안 봤어요. 한 가지만 꾸준히 하신 분들이 결국 가장 크게 웃으셨어요. 서두르지 않아도 천천히, 조용히 몸이 따라와 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옆 사람이 먼저 손을 잡아줄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에게 조용히 알려만 주세요. 제가 제일 기뻐할 테니까요.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하면 처음 3주 안에 부담 없이 시작하고 조용히 자리 잡게 할 수 있을지, 그 아주 단순한 로드맵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릴게요. 조금만 더 함께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이 바로 코앞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지도 하나를 드릴게요. 61년 동안 수천 분이 이 지도를 따라 걷다가 어느 날 선생님, 이제 제 몸이 달라졌어요 하며 웃으시는 모습을 저는 수백 번도 더 봤습니다. 그분들 모두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셨지만 이 지도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니 3주 만에 아침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그 지도를 지금 조용히 펴드릴게요. 첫일은 오직 몸을 깨끗이 씻겨주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300ml 한 잔을 준비해서 레몬 반 개를 짜고 베이킹소다를 칼끝에 살짝만 넣어 천천히 마셔보세요. 그거 하나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물을 따뜻하게 많이 마시고 저녁 10시 반, 늦어도 11시 전에는 불을 끄고 누우세요. 그게 전부예요. 처음엔 그게 다예요 하시겠지만 몸이 먼저 숨 돌리기 시작했구나 하고 한숨을 내쉬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첫 주만 지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무거워졌어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몸이 조용히 정화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8일째부터 14일째까지는 이제 깨끗해진 몸에 조용히 불을 붙여주는 시간이에요. 아침 레몬물은 그대로 하시고 오후나 저녁 무렵에 비트 한 잔이나 석류 한 잔. 둘 중에 내 몸이 더 끌리는 걸 하나만 더 하세요. 그리고 하루 10분이라도 좋으니 집 앞이라도 공원이라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엔 5분만 해도 괜찮아요. 숨이 차면 멈추고 다시 걸으면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루가 덜 피곤해요 라고 하세요. 그게 혈류가 깨어나는 소리예요. 몸이 조용히 고마워하고 웃어주는 순간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12일째 되던 날 아내가 제 손을 잡더니 요즘 걸음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하시며 눈가를 적셨어요. 15일째부터 21일째까지는 이제 그 따뜻함을 조용히 품어주는 시간이에요. 아침 레몬물과 오후 비트나 석류는 그대로 하시고 저녁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생강차 한 잔을 추가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아내 손이라도 남편 손이라도 조용히 잡아보세요. 손바닥이 맞닿는 그 순간 몸속에서 옥시토신이라는 사랑 호르몬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많은 부부가 3주째쯤 서로 손을 잡는 게 어색하지 않아졌어요. 먼저 안아도 놀라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작은 스킨십이 호르몬을 깨우고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순간이에요. 한 어르신은 22일째 되던 날 아내가 먼저 제 뺨에 입 맞춰 주더라고요 하시며 전화기 너머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3주만 지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는 몸이 먼저 나를 이끌어줍니다 라고 하세요. 그때부터는 내 몸이 원하는 걸 조용히 따라가면 됩니다. 어떤 분은 레몬물만, 어떤 분은 우유만, 어떤 분은
성류만 평생 하시더라고요. 그게 여러분만의 방식이 됩니다. 저는 85세인 지금도 이 3주 로드맵을 가끔 다시 해봅니다. 그러면 몸이 아직도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고 조용히 웃어줍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3주 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조용히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거예요. 그날이 오면 저에게 조용히 알려만 주세요. 제가 제일 기뻐할 테니까요. 이제 이 영상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한마디만 드릴게요.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사랑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부터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세요. 건강하세요. 박세훈 드림. 아침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75세 박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창문을 열고 깊게, 아주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아내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 조용한 미소가 번집니다. 그분이 전화기 너머로 저에게 건네셨던 말이 지금도 가슴에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아침에 눈을 뜨는 게 설렙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내 옆에 이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소중해졌어요. 그 한마디에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여러분, 남자의 힘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내 몸을 조금만 더 사랑해주자 하는 그 작은 마음, 그 조용한 다짐에서 옵니다. 저는 올해 85세인데도 아직 진료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아직 제 몸을, 제 삶을, 그리고 제 아내를 사랑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한 잔으로 조용히 시작해보세요. 레몬물 한 잔이든 우유 한 잔이든 석류 한 모금이든 그게 여러분과 몸이 나누는 첫 번째 약속이 될 거예요. 몸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조금만 돌봐주면 조용히 고마워하고 웃어줄 테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닿았다면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새로운 아침을 조용히 열어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기다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답게 따뜻하게 빛나세요. 고맙습니다. 박세훈 드림.